직장인으로 일하고 있을 때 저는 연휴나 휴가 때가 되면 직장에 혼자 나와 일을 하곤 했습니다. 사무실에 우연히 들린 상관이 저를 보고 왜 출근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일이 많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제 마음을 달리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제가 회사의 상관이 되어서도 연휴 때 회사에 나와 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부하 직원이 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에게 아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운동선수는 길게는 2시간, 짧게는 9초 안에 끝나는 승부 혹은 기록을 위해 4년 동안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피아니스트, 가수, 무용가, 작곡가, 배우들 역시 하나같이 시간만 나면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직장인은 자기 일에 대해 따로 시간을 내어 연습하지 않는 것일까요? 연습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결국 자기다움을 구축할 수 있는데도 직장에서 자신을 위해 스스로 연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지금도 저는 연휴나 휴가 때가 되면 평소에는 다룰 수 없는 어려운 주제와 작업을 가지고 일을 연습합니다. 평상시 직장에서는 할 수 없고 어렵고 힘들고 모험적인 일들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다다를 수 있는 최고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맡은 일은 주로 마케팅 기획이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3개의 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시사항을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지시사항과 저의 제안사항을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은 완전히 저의 제안으로만 된 보고서였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동료와 직속 상관들은 칭찬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의와 경고를 하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이죠. 아부하고 있다, 혼자 튀려고 한다거나 시간 낭비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장 나답게 일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았고 창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가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이유는 그뿐입니다. 20년 전 취업을 위해 인터뷰를 하러 갈 때 이미 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선배가 저에게 조언을 해준 말이 있습니다. 취업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 절대로 자아실현이라고 답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은 자아실현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성과를 나누는 곳이므로 자기중심적인 대답은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선배가 말한 자아실현이란 자기 멋대로를 비꼰 말입니다. 선배가 알려준 면접을 위한 대답은 조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그것을 나누는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은 자아실현을 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최고가 되면 조직도 최고가 될 수 있고 자아실현의 과정을 통해 조직의 비전도 실현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료를 이용해 자아실현을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천박한 자기 목표 달성일 뿐입니다. 이처럼 오직 자신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자연계에서는 기생이라고 부르죠. 저는 우리 회사에 취업을 지원한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에디터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당신이 진짜 디자이너라는 증거가 뭐죠? 당신이 진짜 에디터가 되면 우리 잡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이 진짜 디자이너라면 우리는 어떤 디자인을 볼 수 있나요? 제가 말하는 자아실현은 단순한 목표 달성이 아니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마케터가 된다면 회사의 마케팅 역시 진짜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디자이너가 된다면 회사는 비로소 진짜 디자인을 소비자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짜의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출근과 퇴근을 할 때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나는 진짜 브랜드 전문지 편집장일까? 내가 진짜라면 어떻게 취재해야 할까? 내가 진짜라면 어떤 글을 써야 할까? 직장인이 목적으로 삼는 조직에서의 직위나 돈과 같은 상대적 질문이 아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일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진짜가 되면 조직도 진짜가 될 수 있고 조직이 진짜이면 조직원도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자기다움에서 우리다움, 우리다움에서 자기다움이라고 믿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사이클 머신을 타는 것과 진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사이클 머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은 내가 얼마나 달렸고 칼로리와 시간은 얼마나 소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빠진 체지방과 늘어난 근육량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클 머신을 타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이유는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항상 같은 풍경만 보여주는 사이클 머신에 내려 앞에도 바퀴가 달린 진짜 자전거에 올라타 보십시오. 일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다움을 구축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진짜 자전거에 올라 페달을 밟으면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를 돈이 아닌 자기다움을 알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순간 당신에게 또 다른 미래의 풍경이 열릴 것입니다. 자기의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항상 같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다람쥐로 만들었을까요?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다람쥐처럼 하면 다람쥐가 됩니다. 다람쥐가 자신의 집안에서 원하는 것은 더 큰 먹이통과 더 큰 쳇바퀴일 뿐입니다. 자기 일을 월급, 직위,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직업과 비교하거나 보이지 않는 조직의 오와 열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답게 일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열정, 완벽, 창의 등 저마다 다른 자기다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 세상에 천박한 직업은 없지만 천박한 사람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사랑으로 한다면 위대한 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자기다움으로 했던 마더 테레사의 말이기에 울림이 큽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구축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남과 같아지려는 습관부터 없애야 합니다.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대중을 상대로 하는 모든 매체의 중독성 정보를 차단하십시오. 디지털 용어로 빌려 말하자면 당신의 일상을 포맷하는 것입니다. 나만 빼고 모두 보았다는 영화, 가장 최근의 베스트셀러, 유명 연구소에서 추천하는 책, 많은 사람이 즐겨 찾는 장소, 남들이 다 아는 게임, 요즘 유행하는 패션 스타일, 모두가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시간마다 들락거리는 인터넷 게시판, 매분마다 쳐다보는 스마트폰의 앱, 누구나 보는 영어 시험, 인기 절정의 연예인, 남들이 좋아하는 음식, 전도 유명한 전공,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의 삶에서 중단하거나 제거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제야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찌꺼기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불안함을 이기지 못하고 대중의 취향을 따른다면 결과적으로 당신은 많은 이들 중에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나다운 그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부속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 않으면 불안해하거나 뒤처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중의 심중을 살피면서 자기가 아닌 대중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우리나라의 많은 청년이 가진 꿈은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꿈이 단지 거대하고 안정된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의탁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약으로 들리겠지만 자기다움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본으로서의 완성품인 자신을 포기하고 복사본이나 부속품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나는 부속품이 아니라 완성품입니다. 나는 복사본이 아니라 원본입니다. 정말 이렇게 믿나요? 정말 믿는다면 다음의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당신인지를 증명해 보세요. 이 질문으로
자기다움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하는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을 위한 자기다움의 정의입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자기다움으로 실현하는 곱셈으로 활용하십시오. 자기답게라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피카소는 만족과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작품에 만족하면 나는 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작품에 만족하지 못하면 가짜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